안녕하십니까. 귀 있는 사람들만 모셔서 하는 팟캐스트 귀니수다. 저는 이 채널의 광주린 사람들에서 호스트를 맡고 있는 루다크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이 코너는 저희가 퀸이수다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관련 컨텐츠입니다. 대상은 대부분 저희가 광주에 남아 계시는 분들 혹은 뭐 광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두 번째 게스트는 저희 팀의 저와 함께 양쪽 무게를 맞춰주고 계시는 남자분이십니다. 박세진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모신 분은 저희 이제 팀원이기도 하시지만 뭐 사업가이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만 홈페이지 디자인과 공유 오피스 워크하버를 운영 중에 있으십니다. 저도 일단은 워크하버를 가서 좀 뭐 되게 좋은데? 되게 좋은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무실이 따로 없었다면 제가 봤을 때 같이 인볼브 돼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오게 되는 게 대부분 다 서울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 서울로 대부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광주에 남아서 지금 여러 광주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들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남아서 광주 사람들끼리 연결하는 일인 거잖아요. 공유 오피스니까. 그런 거를 하게 되시는데 요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계기 혹은 뭐 어떤 일화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결정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저도 사실 서울에 대한 로망은 항상 있고요. 지금도 서울 너무 가고 싶은데 막상 가려고 하니 광주라는 곳에서 있는 게 좀 좋아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제가 5년 뒤나 10년 뒤에 어디 있을 거라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광주라는 도시도 어떻게 보면 머물다 가는 도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머물다 가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하고 싶진 않았고 광주에 있으면서도 조금 더 뭔가를 해보자라는 마음이 좀 컸고 제가 공간을 좋아해서 혼자 일하는데 카페나 아니면 개인 작업실도 얻어봤고 집에서도 잘 꾸며놓고 작업을 해봤어요. 그런데 계속 일을 하면 할수록 좀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외롭다 보니까 뭔가 내가 사람을 좀 모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좀 워크하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워크하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좀 외롭지 않은 공간을 만들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롭다의 그 정의가 어떤 심리적인 걸까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약간 외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뭔가 이게 제가 혼자 일하다 보니까 뭔가 습관처럼 제 생각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에 갇히고 그 생각에 빠지니까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혼자 그리고 나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나라는 사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저한테 외로움이었던 것 음, 같아요. 저는 물리적으로 일단 외로움을 느끼더라고요, 가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는데 옆에 누가 없으니까 아씨 이게 엄청 재밌는 걸 뭘 봤어. 어, 아씨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물리적인 외로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공간에 누가 없다라는 거. 근데 지금 몇 분 지금 같이 가고 계시죠? 지금 저와 저번에 인터뷰하셨던 현재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로 다음 달부터 한 분이 또 합류하기로 해서 어. 그렇게 세 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가 누가 들어오면 어때요? 뭐 이렇게 시골 할머니 마음으로 약간 아이고 좋다 좋다 약간 이런 뭔가 다 퍼주고 싶고 아, 뭔가 다 퍼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공간을 잘 해놓는 거랑 그리고 함께 뭐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공간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뭐 꽃 이런 것도 엄청 잘 해놨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저희 꽃 항상 자리에 놔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챙겨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감성 그게 있다니까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은근히 감성 그게 좀 있어 재밌네요.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야기 중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보면은 새벽에는 도매시장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공유 오피스를 한다라고 이제 써져 있어요. 새벽 도매시장 이야기는 저는 일단 처음 보거든요. 요게 지금 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새벽에
공유 오피스를 차리기 전에는 새벽에 그 과일 파는 청과 도매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어디 각화동? 각화동. 네, 그치, 각화동에서 그렇지, 네, 각화동이지. 그렇게 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그만둘 수 없는 게 사실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일 단순히 일만이라기보다는 공유 오피스를 하면서 그 공간을 그만둘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 때문에라도 거기를 좀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제가 게을러요 좀. 어? 게으른데 사람마다 새벽에 다 그럴 수는 예, 있지. 게으른데 새벽에 뭔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네네. 항상 잠만 자니까 어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차라리 일로 메꿔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거기서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시는 겁니까? 과일을 구매하면 거기 재고 관리라던가 아니면 그런 물류 작업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단순 작업이다 보니까 크게 머리 쓸 일도 없고 사실 오전에 새벽에 잠깐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럼 그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곧 1년 돼 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라는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뭐 그게 금전적인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 게 뭐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렇게까지 계속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사장님이 진짜 제가 봤을 때 엄청 존경스러운 분인 것 같은데 여자 사장님이신데 나이도 꽤 있으세요. 나이도 꽤 있으신데 뭔가를 꾸려 나가고 직원들 관리를 한다거나 뭔가 사업 부분에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본받을 게 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자 대장부라는 말이 감이 맞을 정도로 엄청 대단하신 분이라서 뭔가 그분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단순히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한테 사업적인 면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분이 직원들 관리하는 거나 이런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사실 엄청 대단한 거니까.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그 일을 하는 영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예전에 어떤 한 대표님을 보면서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배웠던 게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중요하죠. 인생에서 확실히. 그럼 이게 약간 알바인가? 직원이죠. 아, 그럼 직원이면서 대표이면서 네, 약간 뭐 이렇게 맞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재밌네요. 좋아요.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살다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어떤 거를 자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세진님은 언제 그거를 좀 세게 느끼셨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전 MBTI가 I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진짜 딱 반반이고 그리고 단순히 사람을 만난다기보다는 제가 저라는 사람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저는 약간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요거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렇게 제일 내가 꺾였던, 부러졌던, 나는 일어날 수 없어. 혹은 뭐 굉장히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 제가 있었어요. 확실하게 기억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몇 살이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을 때니까 22살, 어, 어, 23살? 어, 얼마 전이네? 예. 예. 얼마 안 됐는데 예. 한 1-2년 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사회에 나왔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하고 퇴사를 한 이유가 딱 그 시기였는데 알바를 하다 퇴사를 딱 1주일 쉬었단 말이에요. 1주일 쉬었는데 번아웃이 온 거예요. 어, 그래서 번아웃이 오니까 뭘 해도 우울하고 어, 친구들이랑 볼링을 쳐도 우울하고 어. 노래방을 가도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저를 보면 "너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일을 안 했을 뿐인데 저는 너무 너무 힘든 요즘에 이거 거예요. 쉬었음 청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약간, 그런데 저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쉬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먹었던 그런 뭐 번아웃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뭐 정확하게 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혹은 뭐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거 실패해서 그때부터 번아웃이 왔다라든지 어떤 그런 딱 그게 있나? 생각나는 건 있는데 제가 이제 쉬었으니까 알바를 그만뒀으니까 직장을 새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바몬을 봐도 잡코리아를 봐도 다 대졸, 고졸, 자격증 다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고졸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아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스스로 뭔가 계속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의심하고 또 그 굴레에 빠지다 보니까 그거에서 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힘듦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회의감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건가? 이런 스스로의 의심들이 너무 커져서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도 예전에 한번 잠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맞추고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진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바몬 뭐 잡코리아 여기에 가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언가를 이제 란에다 쑤셔 넣어야 되잖아요. 뭐 자격증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그걸 쑤셔 넣으면서도 이게 지금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사람마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 구성은 레고 블럭처럼 돼 있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블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게 큰 블럭이기도 해요. 근데 큰 블럭만 있으면 무슨 뭐 레고 뭐 드라큘라 성 이런 거 못 만들잖아요. 작은 것도 있어야 되고 큰 것도 있어야 되고 혹은 이 타이밍에 여기에는 아까는 무조건 긴 것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긴 거 필요 없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대졸이냐 고졸이냐 혹은 뭐 내가 자격증이 있냐 없냐는 레고 크기에 따른 어떤 그런 거에 따른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어떤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 뭐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바퀴 없으면 안 굴러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나가지고 잡코리아 이야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똑같을 거예요. 그럼 대학은 왜 진학은 안 저 하셨습니까? 대학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건축을 너무 하고 싶었고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는 건축을 너무 하고 싶었고 지금도 건축물이나 인테리어를 엄청 좋아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대학을 가려면 사실 돈이 필요하고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너가 이렇게 많은 대학 중에 제가 막 엄청 좋은 대학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 대학을 가면서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서 가는 건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 실질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어떤 애는 아니 엄마 그래도 내가 저기가 그래도 대학을 뭐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투자 대비 그 효용 가치거든요. 내가 여기다 이만큼을 돈을 넣으면 그 실질적으로 대학 졸업하는데 몇 천은 깨지니까 근데 그걸 넣어서 고작 나오는 게 그 졸업장 하나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를 보신 거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걸 서운하게 안 느꼈나 보네. 서운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엄청 울었고 진짜 말을 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싫었는데 이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업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전 지금 항상 부모님 감사하다 하고 그게 약간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아는 분이 제 인생에 대해서 옆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 배수의 진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이 만들어지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대학 졸업란에 적을 수가 없다 보니 알바몬이나 잡코리아에서 내가 지금 일을 이걸 하는 것보다 아니 내 걸 하는 게 더 빠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나쁘다고 물론 뭐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을 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건 아니지만 무작정 그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무작정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약간씩 그게 차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또 요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요. 그러면 뭔가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혹은 뭐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딱 치고 일어났던 어떤 계기나 혹은 어떤 그런 사건 그런 게 있을까? 제가 20살 때부터 정말 진짜 쉴 새 없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식당 알바를 하고 그러니까 주 7 일을 근무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좀 익숙해졌나 봐요. 그리고 잘 쉬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쉬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불안함이 좀 컸고 근데 저는 근데 사람이 좀 저를 일으켜 세워 줬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고등학교 선배들 저랑 엄청 친한 형들이 있는데 "너 오늘 뭐 만들고 있어?" 아니면 "너 오늘 뭐 해? 같이 밥 먹을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때문이라도 제가 뭘 해야겠다.' 이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일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랑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오히려 또 그렇게 번아웃 우울감을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이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인 것 같고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그러면 세진님이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는 무엇인가,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 막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알바한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었고 사실 인정받고 싶었고 성과 때문이었어요. 예. 보통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뭔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해 보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좀 의미도 얻고 그런 걸 하면서 내가 계속 꾸준히 뭔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같은데 뭔가 좋아하는 걸 하면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오래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도 약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말처럼 좋아하는 걸 하니까 조금 더 꾸준히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번아웃이 오거나 혹은 뭐 아유 오늘 너무 먹어도 안 풀리고 내가 뭔가 이럴 때 약간 나의 숨구멍 혹은 나의 어떤 그런 방법, 아 이거를 하면 나는 좀 나아지더라 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노을이랑 바다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힘들면 바다를 가요, 항상. 뭐 부산 바다가 됐든. 또 서쪽 바다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동해 바다랑 제주도 바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항상 바다를 가서 좋아하는 제가 인디 음악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냥 그런 거 들으면서 잔잔한 거 들으면서 바다 보고 있으면 진짜 없던 감정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있던 감정들 다 사라지고 저도 요즘에 제가 제 거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그 자주 가는 공간이 있어요. 사직공원에 그 있어요. 그 사직공원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나무들로 이렇게 약간 가려져 있는 그 산책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그 안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요즘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뭐 바다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예. 거기 앉아가지고 어제 막 일하다가 일 드럽게 안 되길래 그냥 이렇게 확 제껴가지고 누워가지고 위로 보는데 이렇게 나무 풀잎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좋더라고요 그거는. 그럼 최근에 간 바다는 어딥니까? 최근에 부산 바다를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물놀이도 하고 멍도 때리고 그러면은 자, 지금 청년들하고 계속 같은 공간에서 혹은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뭐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만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느끼는 우리 사회에서 좀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응원해주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요즘에 다 결과로만 평가받잖아요. "니 뭐 했어? 니 뭐 자격증 뭐 있는데? 니 성적 얼마나 나오는데?" 이게 사실 결과로만 평가받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청년들이 좀 우울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박탈감도 좀 느끼는 것 같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응원해 주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루를 버텨낸 것도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응원을 해 주는 좀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준이 좀 높죠. 혹시 지금 본인보다 어린 친구 혹은 본인과 같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꼭 나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게 약간 저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20대 초반을 달리고 있는 청년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인데 너무 완벽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불안하고 항상 흔들리고 그 위기감을 항상 느끼는데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할 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해 보고 싶은 거 일단 젊잖아요. 젊으니까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러면 본인에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운을 띄워주셨는데 최근에 뭔가 시작했었던 게 있으신가요? 뭔가 최근에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한테 최근에 시작했던 건 워크하버고요. 사실 워크하버도 좀 준비하기가 오래 걸렸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았고 무조건 하고 싶었는데 무조건 할 거였지만 그 과정에서의 부딪힘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간을 완벽하게 만들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너무 컸던 것 같은데 그냥 시작했어요. 저는 일단 해 보면서 뭐 채워 나가면 맞아. 되지가 되니까 진짜 하면서 채워지더라고요. 응. 그래서 저한테도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너무 완벽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일단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진짜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도 이거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잃지 않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신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워크하버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누군가를 응원해 주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데
혼자 일하다가 지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 지친 사람들이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고 누군가의 응원으로 저처럼 다시 일어나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는 사실 사람이 가장 크게 남는다 생각하고 사람을 가장 많이 남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래서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장 남기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좀 질리는 때도 있지 않아요? 진짜 뭔가 진짜 이건 좀 인류애가 떨어진다. 약간 이런 경우들도 있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또 어때요? 그럴 때에도 뭔가 아니야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이제 저도 젊을 고등학생 시절이 있었을 거니까 그때는 그냥 제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었어요. 다 싫었는 예 어리니까 그런 마음에 다 싫었는데 뭔가 살아가다 보면서 '사람은 뭔가 다 다르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고 그 사람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저랑 안 맞으면 굳이 나쁘게 인연을 끝내야 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고 나랑 맞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성장 스토리를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워크아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최종 목표라든지 혹은 뭔가 그리는 어떤 그런 큰 그림, 그러니까 사업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워크아버를 빌딩으로 하고 싶다 뭔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워크하버를 시작할 때 제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이게 사업가 마인드는 아니긴 한데 그냥 제 공간에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뭔가를 이루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였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일 잘 되고 재밌는 공간 하면 워크하버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단순하면서도 딱 필요한 핵심이기는 하네요. 어찌됐든 간에 본질이 일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뭐 했을 때 뭔가 다 같이 도움이 되고 여기 있으면 같이 기분도 좋아지고 일도 잘 된다라는 어떤 그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게스트 또 세진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고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이 많이 없어서 왜냐면 그잖아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나도 네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하고 뭐 그러다 뭐 오늘 먹는 메뉴 이야기하고 약간 이런데 정확하게 오늘 네 이야기만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은근히 이게 기운 빠지거든. 이 은근히 기운 빠지거든. 네. 수고하셨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음 게스트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시고 안녕. 안녕. 오케이.